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노련한 김호수 차관을 유임시켜가지고 잘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겠구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오늘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국 장관 모르게 윤석열 총장 패싱.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더 단단해졌다. 자, 누구 하나는 두 손을 들어야 끝나는 파워게임이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 서초동 세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권의 말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이 내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틀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틀 전 오후 2시, 3시경에 검찰국장이 윤석열 뺀 수사팀 어떠냐 먼저 제안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같은 말을 대검에 전달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히게요. 이게 뭐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관가에서 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달한 사람이요. 급이 맞아요. 보세요. 오후 3시에 이성윤 검찰국장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 대검 검사장이에요. 굳이 말하면 법무부 넘버 3 대검 넘버 3입니다. 그 다음에 김호수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급이 맞죠? 대검 넘버 2 법무부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달했던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이게 내가 사실 친정은 검찰이고 현직은 법무부인데 이게 검찰이랑 대검이랑 법무부랑 지금 뭐 충돌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내가 좀 가운데서 좀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면 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으나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전화한 상대방도 본인하고 정확하게 급이 맞는 사람한테 딱 찔러서 전화를 했다는 거를 보면 글쎄 저게 정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인지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안을 수립을 한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 이 파문이 좀 커서요. 허만석 부장.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한번 보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검 검찰총장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검찰이 그런 수사팀을 꾸려서 특정 사안을 수사한 경우는 아마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팀을 꾸려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런 지시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또 특히 이것이 왜 이런 배경이냐면 법무부 장관 당사자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지금 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더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쏙 빼고 그런 수사팀을 꾸리라고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과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검찰에게 타진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쪽으로 혹은 검찰총장이 힘을 빼고 나아가서 지금 그 조국 그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첫 시도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이게 검찰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적으로 잘라냈잖아요. 예. 이게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 간부, 수장들이 계속 얘기한 진짜 속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가 좀 되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법무부 안에서도 좀 이 얘기한 것이 좀 경솔했다. 사실 이제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때 대검 차장이 거기를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냥 면대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했다고는 매우 의도적이잖아요. 그냥 만나서 잠시 이렇게 이런 좀 법무부하고 검찰이 서로 좀 지금 갈등이 많으니까 좀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이거 어떠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건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찰청법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법무부의 차관하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했다면 위법이 아니에요. 어허. 근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은 이건 명백한 검찰청법 위법이에요. 뭐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직권남용은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리 행사가 방해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지휘를 못하게 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명백하게 이거는 만약에 지금 법무부의 해명대로라면 명백하게 두 사람의 위법 행위인데 과연 그렇게 됐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봐요. 어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그러면 제안했던 두 사람은 위법을 저지른 거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일 겁니다. 조국 장관은 이렇게 법무부의 수상한 제안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법무부가 검찰에 두 번 제안한 것처럼 조국 장관 역시 오늘 그런 사실 없었다, 들은 바 없다, 몰랐다고 두 번 부인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국 장관 출근길에 뉴스 보고 알았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건 법조인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정말 조국 장관이 이 제안을 몰랐을까요? 본인이 몰랐다니까 뭐 모르는 걸 해야지 뭐 제가 뭐 그 속마음 어찌 알겠습니까? 그 법무부 과천 그 내밀한 법무부 청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뭐 어쨌든 본인이 몰랐다니까 뭐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화해서거나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정확하게 본인이랑 급이 맞는 사람한테 딱 찍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다는 거 보면 예. 저게 과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몰랐다니까 그렇게 정리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하종대 국장 말처럼 장관이 알아서 지시를 했다면 위법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죠. 두 사람이 알았다면 이거 위법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아마 그것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저 두 사람한테 기자들의 취재하는 경우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친정은 검찰이고 현직은 법무부니 내 역할이 뭐냐. 검찰과 법무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조정하는 게 내 역할 아니겠니? 근데 지금 충돌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법무부에서는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경고를 준 것이거든요. 조국 장관이 그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는 될 거예요. 다만 법무부에서 누가 아이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설익은 되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서 오해를 살 일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이걸 총장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총장한테 강요할 명분도 없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꾸 뭐 강원랜드 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상황이 다릅니다. 왜? 강원랜드는 사건은
현직 검사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으니까 야 가재는 개편 아니야? 총장에 덮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덮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총장 빼.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총장이 이 수사를 덮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의혹이라면 당연히 총장을 배제하는 독립된 수사단 만들기 맞죠. 지금 그게 아닌데 강원랜드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처럼 이 독립된 수사단을 만들다는 논거 자체가 맞지 않아서 되도 않는 일을 왜 해서 오해를 살 일들만 만드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참 미묘한 시기에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법무부 간부 두 사람은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분석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법무부 김호수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2기 이상 선배인데 다 나가는데 그분은 유임시키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노련한 김호수 차관을 유임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김호수 차관한테 맡기겠구나. 김호수 차관이 앞으로 그러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자, 그럼 이 제안을 한 두 사람 인물 탐구를 해볼게요. 하정대 국장. 김호수 차관, 이성인 국장 둘 다 현 정부가 죽어가려고 했던 검찰 인사라면서요? 네. 왜 이제 분석이 필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라면은 저 제안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다시 특별수사단을 만들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 수사팀의 어떤 수사 의지를 완전히 약화시키고 수사를 아예 무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걸 보면은 그래서 혹시 청와대와 조국 장관의 어떤 의중이 여기에 실린 건 아닌가.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의 여러 배경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총장보다도 선배인데다가 잠시만요. 김호수 차관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기수가 더 높죠. 예. 기수가 높은데다가 서울법대 이제 조국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동문입니다. 조국 장관하고. 그리고 왜냐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연세대나 아니면 뭐 고려대하고 큰 차이가 있고요. 다만 보면은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또 동무잖아요. 청와대하고도 좀 뭔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될 때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금융감독장 제의까지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상당히 뭔가 교감이 되는 차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경희대 법대 같은 동문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거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같이 비서실장 할 때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안에서 이 제안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허만섭 부장. 그러니까 김호수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힘을 빼려고 이렇게 수상한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 정황을 보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와는 뭔가 코드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보다 기수도 위고요. 위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이런 나가는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 자체가 일종의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다. 이런 지금 여론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우려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해진 절차대로만 원칙대로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검찰총장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혹시 윤석열 힘 빼기 아니냐? 이 수상한 제안은 검찰뿐 아니고요. 정치권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완장을 찾아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지금은 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하 부장군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낼 필요. 정치권에서는 조국 봐주기 수사단 아니냐고 하는데 강성호 부대변인 네. 다시 한번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이 큰 판을 누가 짰다면 그게 야당에서는 청와대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청와대든 조국 장관이든 자 윤석열 빼고 수사팀 짜자 이 제안을 몰랐을까요? 이 사안을 좀 상식적인 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그 소환해서 그런 진술 같은 것도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타이트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김호수 차관이든 아니면 이성윤 그 검찰국장이든 우리가 윤석열을 빼고 가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 둘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뭔가 부딪히는 모양새 그리고 검찰이 저항하는 모양새로 국민한테 비춰지는 게 법무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볼까?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 차원까지 갔을 이야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임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성윤 검찰국장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차장이 왔으면은 그냥 온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수사가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가자는 제안을 하고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데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좀 나와서 파문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적도 알겠습니다. 예. 이 개인 차원이라고 참 보기 힘든 게 개인 차원으로 만약에 이걸 성사시키려면요 조용히 만나서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화로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이건 지시를 받고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하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법무부 차관이 대검차장 이게 서로 딱딱 맞는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반부패 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지금 현재 반부패 그 단장을 그대로 후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업무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뺀 수사팀 꾸리자라는 이 제안이 파문이 엄청나게 큰데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하나 접한 거를 질문을 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국 장관이 지금 본인의 본격적인 1호 지시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라, 줄여라는 걸 검토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특수부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이 지금 저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라고 쉽게 말씀하면 일반 형사 사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고소 고발하고 피의자가 되는 뭐 각종 사기, 폭행, 뭐 성범죄 이런 사건들, 일반 형사 사건들은 이제 기본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거고. 공수처라는 건 특수수사인데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수사한다는 거 아니야, 공수처에서? 그러면 기존의 특수수사,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이런 특별수사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은 여전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는 질의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이 검찰개혁의 강경론자들은 아니 결국 검찰은 이 특별수사권, 이 직접수사권 이게 핵심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저거 완전히 완벽한 게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아마 받아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게 일단은 조국 장관의 현 의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몰랐다고 하지만 법무부의 이 주요 핵심 간부들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의 이 제안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 역시 수사 고삐를 더 반대급부로 더 바짝 조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이 파워 게임에서 멈춰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게 깡패지 이게 검사입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아까 그 제안을 수사 개입이다, 직권 남용이다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고, 속내는 보니까 조국 장관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혹은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들어가면은 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조국 장관도 이 심지가 굳다. 정말 이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이 수사에서 멈출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검찰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부인이 그 기소가 되는 마당이면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는 마당인데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의 여간에서는 뭐 이렇게 뭐 진퇴를 결정하거나 이럴 분 같지는 않고, 결국에 가서는 결국 그 지금 조국 장관 본인은 지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인과 딸, 그다음에 그 오촌, 그리고 이제 동생, 그다음에 웅진학원 뭐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컨대 뭐 조국 장관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상당히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정대 국장, 다음 주에 넘어가기 짧게요. 두 사람 지금 파워게임, 그럼 앞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건 파워게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무슨 서로 동일한 가치나 아니면 서로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범죄를 가지고, 범죄는 있으면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요,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검찰의 지금 현재 수사는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다른데 어느 애도 위압에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사를 만약에 최고의 책임자를 지금 바꾸려고 한다? 그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 조국 장관이 자기는 보고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분 싸움이다, 뭐 파워게임 자체는 아니다라는 지적인데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간의 이 정면 충동 양상, 이 수사관 제안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